안녕하십니까. 진로 친하게 나심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부법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죠. 한 달? 아니야. 2, 3주 정도 남아 있죠. 근데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나와서 그 유튜브를 켰더니,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이죠. 채널을 켰더니 마침 무슨 공부법과 관련한 얘기가 있는데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이 공부법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결국 그 학생의 역량을 키워주고 또 역량이 키워진 만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내지는 어찌됐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며칠 전에 아르바이트생을 새로 뽑아야 해서 면접을 봤는데 23살 먹은 여자였고요. 그런데 이제 그 학생의 거를 보니까 동국대를 한 2년 정도 다녔고 또 이 대학을 다니는 게 자기 실력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동국대 분이 못 갔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그 대학을 다니는 동안 굉장히 이제 실망을 하면서 결국은 유학의 길을 선택해서 중국에 유학을 하는 학생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가는 학생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글을 쓰려고 하면 제가 그동안 이렇게 채용을 해보니까 젊은 학생일수록 학생들하고 이 중고생들하고 나이가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지만 글을 써서 완성 짓는 데는 한 제가 보니까 28, 일곱 여덟은 돼야 그때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좀 일을 가르쳐도 금방 흡입이 되고 수용이 되고 수렴이 되고 해서 이렇게 좀 짧은 시간 안에 한 2, 3개월 안에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되는, 물론 뭐 아주 잘 쓴다라기보다는 어찌됐건 자신의 글을 쓸 수 있는 상태로까지 발전하는데, 그래서 늘상 27살 넘은 여자를 알바로 많이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 학생이 23살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사고가 굉장히 큰 거예요. 23살짜리에 맞지 않게. 그렇다고 뭐 23살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고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대학교는 무슨 전형으로 갔는지, 아빠는 뭐 하는지, 물론 여기서 채용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이미 채용을 전제로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이제 아빠는 뭐 하냐 그랬더니 뭐 대학 교수를 하고 뭐 저쩌고, 그래서 이제 쭉 했는데 희한하게 제가 말을 오랫동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진로 상담을 하게 된 셈인 겁니다. 저는 꼭 이게 알바를 하면 꼭 진로 상담을 해줘요. 나이를 떠나서.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것도 뭐, 듣기 싫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말이 이어졌겠죠.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 학생은 고등학교 때부터 뭐 전국 무슨 청소년 무슨 연맹이라고 하나요? 무슨 연합회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어쨌든 활동력도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보니까, 아이가 한양대, 중앙대 정도는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대학의 원서를 잘못 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좀 더 많이 보는 대학에 원서를 넣는 바람에 떨어졌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이유는, 물론 이제 거기 학생부 기록은 못 봤기 때문에, 그죠? 고등학교 때 학생부 기록은 못 봤기 때문에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몇 요소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 고등학교 애들 전체 거의 대부분은 준비를 안 했던, 아니면 뭐 그냥 뭐 대충 그 또래 그 학교 상태에 맞는 준비만 했었는데 자기만큼은 조금
매우 특별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자기는 이제 나중에 외교관에 대한 외교를 조금 더 광고 홍보, 뭐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쪽에 그 좀 흥미를 느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몇 마디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 사람의 역량이 매우 크구나. 이렇다고 하면 나이도 학생들하고 더 가까운 데다가 뭐라고 하지? 그 학생들이 가까우니까 그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으면서 이 학생의 그러니까 이제 창의력이나 그 역량을 활용하게 되면 충분히 뭐 나이 30 또는 35 먹은 글 잘 쓰는 사람보다 물론 이제 배운 다음에는 훨씬 더 잘 쓸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또 우리 회사 분위기 자체가 이제 그 각 개인의 역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하지 않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채용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역량이 커질 수 있었던 힘이 결국은 이제 저는 뭐 역량 큰 사람이 좋습니다. 그것은 일을 시켜보면 분명히 여러 가지를 알게 되는데 그죠?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도 아마 그 느낌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마침 그 서울대학교의 재료공학과의 교수 이름 제가 이름 잘 모르듯이 그 사람 이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얘기를 들어서 이제 듣다 보니까 그 몰입공부법과 관련한 얘기를 하는데 몰입공부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몰입하기 전까지 정말 30초도 안 걸리고 몰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고 있는 말에 제가 공감이 갔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몰입을 하는데 우리가 결과를 생각하게 되면 결과가 걱정이 돼서 몰입이 안 되죠. 그죠? 이거, 뭐, 어쨌든 결과에 집착하다 보면 문제가 있죠.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사실은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전형이거든요. 성적이 어떻든 나도 잘 모르겠다. 다만 나는 이 순간만큼은 내 마음껏 즐기겠다. 그것이 활동이든 뭐 어떤 공부든 뭐가 됐든 여기서 공부는 좀 넓은 의미에서의 공부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도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도 하고 성적도 뭐 수학은 뭐 1등하고 뭐 어찌됐건 뭐 화학은 2등하고 이렇게까지 성적이 올랐다. 그리고 공부가 정말 재밌다는 걸 알게 됐다. 여기 매우 중요한 얘기죠.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재밌다는 걸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침 자신이 서울대학교에 이제 제자죠. 박사과정을 다니는 애에게 너는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 생각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실험을 하는데도 정말로 열심히 잘 매우 충실하게 준비하는 서울 박사과정의 학생이었지만 매번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아. 정말로 열심히만 하는. 근데 그게 문제는 이제 결국 생각이 없으니까 나오는 문제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박사과정 논문도 다 쓴 그 학생에게 사실 어른이죠. 박사과정이면 벌써 몇 살이야. 그죠? 몇 살이야? 30살 좀 전후 이렇게 됐을 테니까 좀 넘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근데 그 학생에게 그 박사과정 학생에게 그런 말을 했답니다. 이제 재료공학과니까 내가 너한테 6개월만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너가 박사과정은 다 끝났지만 비록 내가 이 말을 한다 그래서 정말 창피함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에 수학 문제를 좀 네가 풀어봤으면 좋겠다. 대신 너무 쉬운 문제는 너가 배울 필요도 없고 또 네가 생각했을 때 혹시나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다만 너가 문제를 봐서 5분이나 10분 이내에 풀 수 있는 문제라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조언을 한 거죠. 물론 따르든 안 따르든 박사과정이 끝난 그 사람의 마음이겠지만 그럼에도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6개월 뒤에
정말로 크게 도움이 됐다고 하면서 어찌됐건 이제 회사에 취직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 박사과정을 마친 사람이. 그래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회사에서 어떤 불량 문제가 나왔을 때 곧바로 해결해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된 거죠. 근데 그런 과정들을 이번에 이런 불량 문제가 있는데 네가 해결책을 제시해봐라. 그래서 한 세 가지 문제를 따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 해봤더니 회사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불량 문제가 또 나와서 이 문제를 좀 네가 좀 해결해봐라. 그랬더니 한 해결책을 한 5가지를 제시하면서 그런 해결책 중에 자기가 생각할 때 최상의 해결책은 이겁니다라고 이제 했고 그것을 회사에서 받아서 분량을 제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분량률을 제로로 만들고 나서 결국은 이제 회사 내에서 해결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몰입 공부법을, 그러니까 이 교수도 이 제자, 이 박사과정 제자에게 해주고 싶었던 게 결국 몰입 공부법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몰입 공부법의 핵심은 뭐냐면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과정에 충실해라. 과정에 최선을 다해라.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해낸 거에 만족감을 느끼고 더 희열을 느낄 수 있도록 몰입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매번 보면 이제 결과에만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에 집착하는 것, 결과를 신경 쓰는 것들에 대해서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다 내려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나는 그 시간을 즐기는 거죠. 그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을 즐기고 그 공부하는 거에 즐기고 그 공부를 알아가는 거에 희열을 느끼는, 당연히 몰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신경을 썼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놓고 공부를 한 거야. 결과는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 내가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관심 없어. 그냥 내가 100점을 맞을지 안 맞을지도 물론 뭐 관심이 살짝 가지겠지만 어찌됐건 결과에 대한 공부, 그러니까 경제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자신만의 공부, 자신이 정말 잘 해낼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해라.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수학 문제의 경우 너무 어려우면 이거 완전 미치고 펄쩍 뛰죠. 때로는 답지를 먼저 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내가 5분, 10분 안에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들을 풀어보면서 그 안에서 문제 해결을 해가는 거죠. 물론 이제 모른다고 하면 개념도 찾아보고 뭣도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다가 한두 번 찾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읽었던 개념이 눈에 안 들어왔지만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개념을 완전히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씹어 삼키는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오늘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기말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2, 3주여도 충분하게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마찬가지 또한 시험이라고 하는 게 예전처럼 뭐 하루 이틀 만에 다 보는 게 아니라, 그죠? 하루에 한두 과목씩 보게 되죠.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다만 그 시간을 내가 고통스럽게 준비할 거냐, 아니면 재밌게 공부하면서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차이죠. 그렇게 하고 났더니 아까처럼 문제 해결 능력이, 역량이 커져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죠. 아까 제가 우리 알바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학생은 그 2년 동안 다니면서 자신의 후회를 곰씹으면서 나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었는데 못 가, 아마 그 고민의 시간이 저의 그 대학교 1학년 시절과 겹치면서 제가 몇 마디를 툭툭 던지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충분한 조언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과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면 영원히 안 없어진다. 그러니까 너가 동국대를 갔다는 그 자체는 영원히 안 없어진다. 이미 나의 흔적이야. 나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 흔적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의 인생이 불쌍해진다. 그러니까 너가 동국대에 간 거는 분명히
더 좋은 대학 못 간 거에 대한 후회가 남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동국대는 매우 정말 들어가서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도 못 들어가는 대학일지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 과거 자체를 너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는 계속해서 후회가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꽤 오래 간다. 40대 지금 23살이야. 40대에도 그 생각을 할 거고 50대에도 그 생각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 지나간 거를 후회하지 말고 그것까지 좋아. 내가 지금 달라졌다면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그것을 사랑해라 라는 말을 해줬어요. 근데도 몇 번 얘기를 해줬는데도 역시 그게 잘 안 없어져요. 그런 말을 하던데 모든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몰입공부법 뭐 대단한 게 아니다. 내가 정말 즐길 수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한 것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나만이. 그리고 기말고사에서는 내가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역량도 커질 뿐더러 결과 역시 시험 성적 역시 굉장히 옳은 상태의 결과를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중에 보니까 요 밑에 그 대학 교수, 재료공학과 대학 교수였던 것 같은데 그분의 그 말들을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분 것도 보시면서 이 몰입공부법에 대해서 또 자녀와 같이 함께 하면서 이것을 꼭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